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불을 쌓을 일생일대 기회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 로드맵 2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투자 로드맵 1편을 업로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 6월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어떤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2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좀 더 비중 있게 치고 나가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은 3시간, 4시간 해도 다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 부분은 또 1편 영상에서 다룬 점도 있기 때문에 1편 영상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슈퍼스타 경제라는 이야기,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말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 자,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속도가 더 붙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바로 지금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슈퍼스타 경제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혼자 다 해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특징인데요. 옛날처럼 파일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빅테크 한두 개 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 짙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2019년 로드맵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은 5G가 감싸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AI, 클라우드, 공유경제, 로봇, 차량 공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그림이 2021년 버전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바뀐 것 같은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빌리티라는 말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중심에 AI와 빅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가상 공간을 좀 더 새롭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분야로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분야가 있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차량 공유와 운송 분야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공유는 공유 경제하고도 맞물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모빌리티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UAM입니다. 자, 이 UAM도 향후 미래 시대에 중요한 모빌리티, 운송수단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이 또 로봇하고도 관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 UAM과 로봇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로봇은 AI, 빅데이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AI, 빅데이터의 하위 분야로 로봇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가상 공간은 전체적으로 AI, 빅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통제가 되고 활용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분야는 여러 분야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결국에는 IT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도 뒤따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뛰어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240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되는 분야를 육성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외부 환경 초록색 선 5G와 6G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기존에는 5G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6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 6G가 10년 뒤에나 상용화된다고 하겠지만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로드맵을 그린 거기 때문에 6G까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외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제는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탄소 중립과 ESG에 대한 영상은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런 영상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구상, 자, 지상에는 5G와 6G가 있다면은 좀 더 멀리 범위를 넓힌다면 우주 인터넷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이 우주 인터넷
이제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상에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늘 그리고 하늘을 뛰어넘어서서 우주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 큰 테마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자, 모빌리티 시장, 미래 핵심 산업이 될 거라는 거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는 뭐가 될 것인가? BEV, 순수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물류, 운송 시스템의 변화를 촉발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SF 영화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같은 UAM, 자, 이것이 바로 현실화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이 자동차 기업들 뿐만 아니라 자, 지금 빅테크로 불리는 테크 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누리던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모빌리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자, 그런 소프트웨어 파워가 자동차 기업, 좀 더 넓게는 모빌리티 기업의 순위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국가 산업, 국가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바로 현대차, KT, 카카오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합쳐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원팀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의 기업만으로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 거대한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100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니콘이 지금 애플과 협력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 그러면 어떤 기업입니까? 대표적인 빅테크입니다. 자, 이 빅테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죠. 자, 그만큼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누리던 혜택, 뛰어난 하드웨어 제조 기술, 자,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애플 자동차 열쇠 공유 기술 특허도 받았다. 카쉐어링까지 포석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카쉐어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늘길을 잡아라. UAM 중심의 합종연행. 자, UAM 분야에서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최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UAM 관련 기업들 지분 인수를 많이 하고 있고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레벨 4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면서 나와 있는데, 자, 이 기사 타이틀에는 기업의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자, 스타트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에 자, 여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동차 기업에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율주행 기술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현대차 그룹이나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기술 이전 또는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은 그게 끝이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는 따로 구매를 한다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미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돈을 받고 팔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옵션으로 선택을 안 하면은 그 기술을 이용 못 하는 거고, 돈을 내고 옵션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면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월 $199로 해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자동차 기업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어떤 방식에서 이제는 테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변화의 베이스에는 뭐가 깔리게 되느냐? AI,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플랫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이런 것들의 베이스 위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들이 플랫폼 개발에도 엄청난 노력을 투여하고 있고요.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 그림에서 이 AI와 빅데이터를 중심에 놨고 그 옆에서 아주 커질 분야로 모빌리티 분야를 제가 배치를 해놨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건데 그 중심에는 AI,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이 그 기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 키워드로 그래서 AI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AI 매우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미래,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적은 거죠.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AI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AI 시대, AI가 중심이 될 거니까 AI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바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 저도 이 견해에 매우 동의를 하는 바이고, 자, 많은 것들의 중심에 AI가 가게 될 겁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도 결국에는 AI 기술이 기반이 되는 거죠. AI가 운행하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혼자 막 움직이는데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AI가 운행하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을 했는데 이제는 AI가 운행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로봇 산업도 있습니다. 로봇 산업도 점점 커질 것이고 로봇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추천 영화로 아이로봇이나 넷플릭스의 마이 마더와 같은 영화를 한번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로봇이나 자, 넷플릭스 마이 마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로봇에는 이 고도로 훈련된 AI가 탑재될 겁니다. 이 고도로 훈련된 AI, 즉 매우 뛰어난 AI가 탑재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뛰어난 AI가 탑재되지 않는다면 그저 깡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식한 기계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로봇은 AI와 결합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동물형 로봇들을 나중에 출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매우 강력한 파급 효과를 지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로봇이라는 건 단순한 깡통에 불과하지만 이 AI와 결합을 했을 때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서 AI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특히 UAM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율주행 AI가 탑재돼야 됩니다. 자동차에 AI가 탑재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물류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AI 로봇, 다시 말해서 운송용 로봇이 물류센터에 알아서 움직이면서 물건을 옮기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물건을 로봇이 실으면은 또 알아서 움직이고 24시간 인간의 개입이 없이 물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이야기들 다 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와 AI가 결합을 해가지고 물류 시스템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있다는 거고요. 자, 특히 UAM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율주행 AI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인간이 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직접 컨트롤해서 운전을 하는 것 자체도 안 됩니다. 실제로 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인간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정해진 루트대로 이 사람들을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인간의 실수로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인명사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거의 사망사고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서 AI의 확장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AI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냥 뉴스 타이틀만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뉴스 타이틀 한번 기사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런 것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조 베팅한 정의선, 자, 로봇 태권브이에 꽂혔나라고 하면서 의료 탐사 로봇 만든다. 이것은 유명한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거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인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드는 로봇은 사실상 거의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로봇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자, 네이버, KT, 우한 형제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들 지금 로봇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이버 제2사옥은 지금 5G 실험국을 이전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테슬라가 최근에 로봇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내년에 프로토타입 제품을 선보일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테슬라가 로봇을 만든다고 한 이유, 자, 그만큼 AI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은 향후에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될 거냐,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상이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 이 움직이는 로봇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는 이렇게 두 발로 뛰어다니는 로봇도 있고 그리고 네 발로 다니는 로봇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로봇은 상자와 같은 짐도 나르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검색해 보면은 자,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로봇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고 힘도 셉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봇이 힘도 셉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지금 내년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거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로봇,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할 거냐, 여기에 뭐가 투입이 되겠습니까? 바로 AI가 머리에 심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AI가 어떤 AI입니까? 옛날처럼 그냥 단순한 동작만 반복하는 그런 AI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AI가 감정도 다 학습을 하고 사람의 말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보다 100만 배 똑똑한 AI가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통해서 구글이 인간을 뛰어넘는 AI를 만들었다는 것은 2016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얼마나 큰 발전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인간보다 100만 배 똑똑한 게 바로 이 로봇의 머리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로봇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위험한 일,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비롯해서 위험하고 힘든 일들 로봇들이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감정을 가진 로봇, 다시 말해서 AI가 감정을 학습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바로 AI 시대다라고 손정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간보다 100만 배 똑똑한 AI가 탄생할 건데,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로봇에 100만 배 똑똑한 AI가 탑재되는데 인간이 AI를 따라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 이야기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AI가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점점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럼 인간이 똑똑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인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인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AI가 가진 지식을 비싼 양의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인류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인간보다 100만 배 똑똑한 AI를 탑재를 해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이해한다면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혹자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처럼 생긴 AI들이 똑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AI가 어느 정도 발전되고 로봇 산업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클라우드 가상 공간인데요. 우리 삶은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온라인 가상 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클라우드가 많은 부분에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병원용 클라우드 기반 원격 진료 솔루션이 출시됐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아마존과 MS, 구글도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나서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각광받고 있는 시장이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향후 5년, 10년 내로 굉장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은행, GS칼텍스와 같은 대기업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신입사원 연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K-팝 아이돌과 논다 메타버스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매우 공격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아예 대놓고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회사로 가고 있다, 메타버스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메타버스에 매우 주요한 기업들 가지고 있고 지금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거 제가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5G와 6G, 그리고 ESG, 탄소 중립, 그리고 우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연결돼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탄소 중립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영상으로 몇 차례 다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5G에 관련된 거는 지난 1편 영상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롭게 추가했는데, 우주 인터넷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바로 670조나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지금 우주 인터넷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자,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두 개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이죠. 자, 그래서 아마존과 지금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기술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페이스북도 우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다고 선언하면서 위성 인터넷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아마존한테 넘겼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빅2는 스페이스X와 아마존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자, 그리고 이 커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부를 취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자, 로드맵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빠르고 간단하게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한번 살펴봤고, 자, 세부적인 내용들 아주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하지 않은 분야들도 많은데, 또 제가 2020년 초에 내놓은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과거 영상에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바로 직전에 올린 1편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물론 이 로드맵은 2021년 현재 기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분야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어떤 분야가 영향력을 넓히고 어떤 분야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겠지만, 앞으로 향후 2, 3년 최소한 5년 정도는 이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일까? 물론 미래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00%라는 건 없죠. 불확실성이 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슈퍼스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 흐름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난 2년 동안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변화를 5년 앞당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로드맵을 이야기했고, 그때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예상을 했는데 자, 그런 변화들 5년을 앞당겨서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로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것들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변화가 5년 동안 일어날 게 한 1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죠. 저도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도 변화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많은 이야기들에서 2025년 또는 2030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5년,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하고 목표를 세우기 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2025년이나 2030년 자, 이 지점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지점까지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 우리는 시대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 변곡점에서 흐름을 보고 파도에 올라탄다면은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고 풍족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변곡점에서 자,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따르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뭔 의미가 있냐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